안녕하세요. 럭키님, 메리제이 제제입니다. 오래간만에 혼술 토크로 이야기를 좀 담아보고 싶어서 촬영을 하게 됐어요. 지금은 밤 11시거든요. 이제 2시간 정도 후면 황소자리 신월이에요. 오늘 크게 중요한 일이 없어가지고 집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거는 이거예요. 항상 마시던 거는 코젤 흑맥 이건데, 근데 화이트는 한 번도 마셔본 적이 없어요. 혹시 마셔본 적 있는 럭키님 계시나요? 코멘트 남겨주세요. 아, 흑맥이 아니네요. 아, 그래서 화이트구나. 나는 왜 화이트인가 했어. 네, 그러면 럭키님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짠! 아, 맛있다. 맛있네요. 첨자나기. 근데 흑맥을 마셨어야 됐는데 약간 아쉬운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진짜 흑맥 좋아하시는 분들은 약간 맥주에 일가견이 있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처럼. 맥주 뭐 좋아해? 했을 때 나 흑맥 좋아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의외로 많이 없잖아요. 기네스 흑맥이나 코젤 흑맥 저는 이걸 되게 좋아하는데 그런 거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코멘트 해주세요. 나는 흑맥을 더 좋아해요 하시는 분들. 이제 다음 맥주 흑맥 가보겠습니다. 진짜 코젤 진짜 좋아합니다. 짠. 맛있다. 럭키님들은 상승궁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염소자리거든요. 태양궁은 사수자리인데 염소자리 상승궁이라서 생긴 게 염소 닮았어요. 굉장히 성실하고 현모양처 같고 틀을 벗어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전통걸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성향이나 제가 추구하는 바는 그렇지가 않아서 되게 오해를 많이 받았어요. 진짜 내조 잘할 것 같다. 진짜 가정적일 것 같다. 정말 현모양처 신사임당 같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 신사임당님 죄송합니다.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아서 이런 되게 모순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살아오면서 많이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수자리는 내가 목표로 하는 게 딱 결정 나면은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행동파고 해외 이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여행 좋아하고 내조한다. 가정적이다 이런 거랑은 좀 거리가 먼 별자리예요. 그래서 사수자리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결혼 상대자로서는 좀 NG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달이나 뭐 이런 다른 부분도 봐야겠지만 확실히 태양 사주자리가 그래도 중년 정도에 해당되었을 때 어느 정도 기질이 많이 발현되는 부분이 있어서 어릴 땐 잘 모르더라도 좀 나이가 들면서 그 태양의 기질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결혼 상대자로서 그렇게까지 베스트는 아닌 것 같고요. 달성자이신 분들도 좀 영향이 있지 않나, 본질이니까요.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상승궁은 과거잖아요. 상승궁은 내 생김새나 내가 딱 태어났을 때, 어렸을 때 내가 마주했던 환경들에 가깝거든요. 제가 염소자리 상승궁이라서 저의 환경이 나는 염소자리처럼 살아야 돼 라고 생각을 해왔어요. 사회적인 상식을 벗어나면 안 되고요. 뭔가 남들한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직업이나 남들한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 이런 거에 대한 갈망이 굉장히 컸어요. 그게 당연하기 때문에 아예 의문도 품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일단 태어난 거 상승궁 자체가 염소자리인데 이제 부모님이나 가정 환경도 그렇다 보니까 모험을 크게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20대 들어가기 전까지 그렇게 살다가 20대 들어가면서 조금씩
아주 조금씩 그 상승궁의 기질을 한 커플씩 벗겨온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30대 들어와서 정말로 사수자리처럼 살고 싶다. 그렇게 바뀐 것 같아요. 근데 사수자리 성향이 나왔던 거는 20대 그래도 중반부터는 조금씩 발현되었던 것 같아요. 해외에 대한 열망이나 외국인과 교제를 한다거나 외국 사람들에 대한 편견이 없다거나 좋아하는 걸 추구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거나 이런 건 확실히 사수자리의 영향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20대 중반부터는 많이 강해지기 시작했고 염소자리 그 성향이 완전히 벗겨지기 시작한 건 확실히 한 30, 네, 초중반, 지금 제가 중반이잖아요. 초중반 되면서부터는 이런 사고방식에 너무 얽매여 있지 말자. 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나서부터 유튜브를 시작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별자리도 무시를 못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럭키님들의 상승궁도 어떤지 한번 체크해보시고, 상승궁이 나의 과거예요. 나의 과거의 환경. 어렸을 때 내가 이게 내 모습이다라고 봤던 환경들, 그게 그래도 20대까지 많은 영향을 주고요. 그리고 확실히 상승궁이 물의 자리, 개자리 이런 분들은 되게 생긴 게 따뜻하게 생겼어요. 저는 염소자리니까 현모양처 스타일처럼 생겼거든요. 근데 개자리 분들은 따뜻해요. 진짜 너무 착하고 내 말 다 들어줄 것 같고 그렇게 생겼어요. 근데 실제로 알고 지내보면은 외모랑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진 분들이 있었어요. 일단 생김새는 물성자인데 내면 이런 다리나 이런 본질 부분이 불의 성자거나 양자리, 사자자리 이런 분들이면은 얼굴 보고 속으면 안 돼요. 얼굴 보고서 되게 착하고 따뜻할 것 같다라고 다가갔는데 굉장히 터프하고 의외로 화나면 무섭고 이런 그런 게 좀 기질이 있는 것 같아요. 불성자가 달이거나 태양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어요. 근데 본질은 일단 달이니까 달이 불성자이신 분들은 그런 기질이 좀 강하지 않을까. 근데 달이 본질이다 보니까 내가 이미 갖고 있는 잠재의 능력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나는 이걸 장착하고 태어난 거예요. 근데 이게 달은요, 무의식을 상징해요. 무의식에 관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고 본인도 자각을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릴 때, 엄청 어릴 때는 이 무의식이 잘 발휘되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제 주변의 가족이나 친구들을 보면은 달성자가 100% 발휘된다? 어렸을 때 10대, 20대 때 100% 발휘된다. 이런 건 본 적은 거의 없고요. 아마 뜨문뜨문 조금씩 나이를 먹어가면서 그 무의식 안에 있었던 잠재적인 성격이나 능력들이 조금씩 나오지 않았을까. 완전히 그 무의식이 개화되려면은 내가 어느 정도 의식은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달성자가 쌍둥이 자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영상에서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달성자가 쌍둥이 자리는 발신이나 커뮤니케이션에서 능력이 있어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발신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칭찬도 받고 뭔가 말을 했을 때, 글을 썼을 때 되게 잘한다 이런 피드백을 받았으나 스스로는 그걸 능력이라고 파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무시했어요. 내가 그냥 한 거지 우연이지 이렇게. 그리고 사수자리들이 되게 무뚝뚝해요. 그래서 말을 할 때 쌍둥이랑은 완전히 반대니까 뭔가 말을 아끼고 알고 있어도 말을 안 하고 뭔가 숨기고 그런 게 있었어요. 일부러 숨기는 게 아니라 그냥 무뚝뚝해요. 사수자리 분들 공감하시겠지만 사수자리 태양분들 속으로 다 알면서 말 안 하는 분들 분명 있을 거예요. 다 알고 있으면서 굳이 말을 안 하는 면이 있어요. 쌍둥이는 180도로 반대로 마주보고 있거든요. 근데 쌍둥이는 막 말 되게 많이 해요. 말을 못하게 하면 스트레스 받아요. 근데 제가 달성자가 쌍둥이고 태양이 사수잖아요. 그래서 이게 참 뭐라고 해야 되지? 굉장히 모순적일 수도 있고 좋게 말하면은 또 뭔가 양쪽을 다 의식하기 때문에 밸런스만 잘 맞추면은 또 좋은 사람으로 비춰질 수도 있겠고요. 어쨌든 제가 이런 달성자에 대한 뭔가 재능 발휘 이런 거는 어렸을 때는 거의 의식을 못했기 때문에 살리지를 못했고요.
이제 와서 30대가 돼서 이걸 자각하고 살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블로그도 확대가 되었고요. 유튜브도 조금씩 확대되고 있잖아요. 이거를 10대 때 전혀 몰랐고요. 20대 때도 후반 되어서 제가 블로그를 시작했잖아요. 28에 시작했어요, 블로그를요. 그러니까 좀 발신의 능력이 있는지도 전 그때 당시에는 아직 블로그도 굉장히 작았기 때문에 몰랐고 30대 들어와서 알게 된 거죠. 저는 이렇게 좀 말을 많이 하고 사수자리처럼 자꾸 입 다물고 있지 말고 말을 많이 하고 제가 생각하는 거를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서 힐링을 주고 사람들이 또 좋은 영감을 받아서 힘차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드리고 이게 제 사명이자 제가 갖고 태어난 잠재 능력이에요. 이거를 전 이제 알게 되었는데 우리 럭키님들께서는 자신의 상승궁이 무엇이고 또 미래지향 부분에 해당되는 태양궁은 무엇이고 그리고 내가 가진 본질적인 거 잠재 능력인 거 이거는 또 달이잖아요.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달은 내가 어떤 별자리에 해당이 되는지 이런 걸 일단 알아보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요. 한번 사이트를 통해서 알아보시고 나에 대해서 좀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태양궁은 좀 나이 들어서 내가 미래에 이렇게 살고 싶다라는 좀 모습을 반영하는 것 같고요. 달은 원래부터 갖고 있던 거예요. 태어났을 때부터 이미 장착이 되었는데 잠재의식 안에 있어서 우리가 몰랐을 뿐. 그리고 제가 황소자리 신월 영상 때 이야기를 담았는데 황소자리 시즌의 테마가 잠재 능력이잖아요. 그 능력이라는 것도 이 잠재력이라는 것도 선천적인 거랑 후천적인 게 있는데 선천적인 게 바로 달성자가 가진 거랑 연결이 되고요. 후천적인 게 태양이랑 연결이 돼요. 태양이 미래를 나타내는 것이고 후천적이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부터 배워나가면서 발휘해가는 거잖아요. 배우고 개발해서 어느 순간 내 것이 된 그런 능력. 이제 이거는 그래서 후천적인 능력은 태양궁을 가리키고 선천적인 나의 본래 능력, 잠재 능력은 달성자가 가리킨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 황소자리 신월 시즌에 제가 말씀드린 자신의 잠재 능력을 알아보세요라고 하는 부분도 이 선천적인 능력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달성자가 가진 그 특징 그리고 여러분들의 고유의 잠재 능력 이런 부분에 눈 뜨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고 만약에 눈 뜨는 게 조금 시간이 걸리시는 분들은 나의 달성자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 성자가 가진 특징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 테마 안에 내가 잘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은 진짜 달성자 특집입니다, 여러분. 진짜 달이 바람의 시대 때 너무 중요해서 바람의 시대 200년이잖아요, 앞으로. 그동안은 땅의 시대, 불의 시대 이때는 확실히 불성자 이런 분들이 정말 파워가 셌고 땅의 성자 이런 분들이 주를 이루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남성적인 거잖아요. 이 남성적인 거다 이렇게 말하면 또 성별 차별 두는 것 같아서 좀 그렇지만 일단 남성성 이러면은 뭔가 대외적으로 드러나는 것들 그리고 손에 넣는 성공, 돈, 물질 막 이런 거 지위 이런 거에 대한 욕심을 나타내는데 여성성이라고 하면은 포용력, 배려, 사랑, 감정, 우리 보이지 않는 세계, 스피리추얼 이런 걸 가리켜요. 그래서 그동안은 스피리추얼도 굉장히 무시받기 쉬운 그런 분야였는데 바람의 시대에 와서는 이제는 이런 보이지 않는 세계도 굉장히 존경받게 되는 그런 분야가 될 것이고 그리고 이런 우주의 법칙을 믿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 많이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과거 시대 때는 이렇게 태양이 목표의식, 남성성 이런 걸 가리키기 때문에 태양 성자로 살아가는 게 어쩌면 맞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앞으로는 달의 파워가 지구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커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원을 성취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싶고 잠재 능력을 발휘하고 싶다라는 분들은 태양궁도 물론 중요하지만 달성자를 무시하시면 안 돼요. 달성자를 알아보시고 달성자가 가진 달의 별자리가 가진 나의 그 인풋되어 있는 잠재의식에 인풋되어 있는 나의 능력 이런 걸 개발해 나가셔야 그 부분의 목소리를 들으셔야 내가 원하는 것들이 좀 더 순조롭게
네, 어려움 없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태양궁이 사수자리래, 나는 태양궁이 양자리래,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달의 성자가 무엇인지를 알아본 다음에 태양궁이랑 달 성자 한번 비교해 보세요. 미래에 내가 살아가고 싶은 그런 모습은 물론 태양 성자겠지만 달 성자의 그 뿌리 부분인데, 이 본질 부분, 이 부분은 내가 어떤 성향을 갖고 있고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 먼저 점검하고 이 본질을 개발시켜야 그 다음에 내가 미래에 살고 싶은 내 모습이 되어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본질에 주목하시는 분들이 앞으로는 진짜 원하는 것을 빠르게 이루지 않을까. 짜잔! 고래와 난데쇼. 나무입니다, 나무. 제가 그 케이코님께서 말씀해주신 정보에서 봤던 내용인데, 이 나무를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아, 진짜 너무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이 내용이. 이 부분이 나무의 뿌리잖아요. 이 뿌리 부분이 본질이기 때문에 바로 달을 의미합니다. 이 부분이 달이에요, 달.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바람의 시대 때 소원을 성취한다거나 천직을 만난다거나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때요, 이 본질 부분을 간과하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하시더라고요. 너무너무 공감해요. 우리가 식물이 보면은 밑에 이렇게 뿌리가 있는데 이 뿌리가 없으면 그게 뭐 살아있는 걸까요? 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뿌리에 양분을 주고 이 뿌리가 가진 능력을 개발하고 이 부분을 주목해서 튼튼하게 만들면 이제 기둥이 튼튼하게 또 뻗어나갈 수 있고 내가 손에 넣는 수확물도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기둥, 이 뼈대가 되는 기둥은요, 태양궁을 말한다라고 합니다. 이 기둥 부분, 이 나무의 기둥 부분은 태양을 상징한다라고 해요. 아까 태양은 미래의 목적의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미래의 목적의식을 우리가 원하고 그걸 추구해 가는데 뿌리를 아예 무시한다? 그러면 기둥이 살아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래서 이 달성자가 가진 특징을 좋은 쪽으로 발현할 수 있도록 양분을 주고, 양분을 주고 이 뿌리에 주목을 해야 이 태양성자가 원하는 그 미래의 부분까지도 건강하게 이루어 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제가 뿌리를 튼튼하게 만들려고 했었죠. 그래서 뿌리를 잘 양분을 주고 키워나가다가 기둥도 튼튼하게 뻗어나가면서 나뭇가지도 이렇게 튼튼하게 형성이 돼요. 그럼 이 나뭇가지에서 수성의 기능이 잘 작동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 수성 같은 경우는 정보, 발신, 관계를 나타내잖아요. 글자 안 보이나요? 제가 자막 붙여 넣을게요. 이 수성은 가지를 나타내는데 그러니까 기회를 가리킨다고 해요. 사람들로부터 받는 기회, 그리고 정보의 기회, 우주로부터 받는 기회, 이런 게 바로 나뭇가지를 나타낸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 열매 부분은 사랑과 미, 금전의 별인 금성을 나타낸다라고 합니다. 이 열매 부분은 금성을 나타낸다라고 해요. 자, 이 그림을 딱 봤을 때 이 나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어디일까요? 맞아요. 바로 이 뿌리. 이 뿌리가 썩으면 나무는 죽어요. 그러면 금전도 없고요. 기회도 없어요. 나뭇가지 기회도 없고 뿌리도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태양? 내가 미래에 이루고자 하는 나의 모습?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케이코님 말에 의하면은 이 달 성자가 가진 본질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 이 부분을 그동안 흙의 시대, 땅의 시대일 때는 어느 정도 그렇게까지 심혈을 기울이지 않아도 성공할 수 있던 분들이 꽤 있었겠지만, 그런데 이제 바람의 시대 때 이 부분을 주목하지 않으면 많이 어려워지는 시대가 되었다고 해요. 달성자를 의식하지 않으면 소원 성취나 그리고 내가 뭔가 잠재 능력을 발휘해서 성공을 한다거나 이런 게 많이 어려워질 수 있는 시대가 앞으로 200년 동안 이어진다라고 합니다. 제가 과거 20대, 10대 때 상승궁 염소자리처럼 악바리 정신으로 막 반드시 이뤄야 돼,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 때는 진짜 힘들었어요. 뭔가 원하는 게 빨리빨리 이루어지지 않고
굉장히 공들여야 손에 들어오고 그랬어요. 그리고 달성자 아예 무시하고 살았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목표로 한 거를 어느 정도 이룬 부분도 있긴 있었어요. 확실히 땅의 시대여서 그게 가능했을 수도 있구나. 근데 뭔가 이제 2019년, 2020년부터는 내가 상승국 염소자리처럼 막 살려고 하면은 자꾸 일이 안 풀리는 거예요. 자꾸 하다가 금방 방해가 들어오고 금방 실패를 하고 그러다가 이렇게 좀 자기 성찰,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니까 내가 달성자를 무시하고 살았구나. 내가 발신을 해야 되는 삶인데, 발신을 해야 되는 게 내 사명인데 다른 쪽에서 내가 힘을 빼고 있었구나. 그런 깨달음을 딱 그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 터질 때 그 전후에 조금씩 알기 시작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달성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을 해서 내게 필요한 것들을 좀 눈뜨고 그거를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양분을 어떻게 주느냐라고 하면은 이 해당 별자리가 좋아하는 걸 하면 돼요. 이 해당 별자리가 잘하는 걸 의식적으로 일상에서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쌍둥이 달성자니까 최신 정보 좋아하겠죠. 다양한 정보를 막 입수하는 게 달성자 쌍둥이잖아요. 그러면 저는 자꾸 하나의 정보에만 너무 집착하지 말고 이것저것 주변에서 막 좋다는 거는 한번 다 수용도 해보고, 쌍둥이 자리는 변화가 없는 거 진짜 극혐해요. 쌍둥이 자리 태양궁 애들 한 자리에 오래 못 있어요. 내가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지금 당장 직업을 다 그만둘 수 없다. 그러면 여행을 좀 자주 가본다거나 환경을 조금이라도 일주일에 한두 번은 다른 곳으로 가보고 좀 바꿔보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뭔가 정체되어 한 공간에 있는 거를 최대한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쌍둥이 자리 달성자 분들은요. 잘하고 좋아하잖아요. 말하는 거 좋아하니까. 저는 지금 유튜브로 그거를 승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이 뿌리가 양분이 이렇게 들어와서 강해진대요. 뿌리가 튼튼해진대요. 그러면 자동으로 내가 원하는 미래의 모습, 태양궁의 모습도 잘 이루어 나갈 수 있고, 가지도 튼튼하게 뻗어나가고, 이 가지에 있는 이제 열매들을 보고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고, 이 열매에서는 금전으로도 연결될 수 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고 다가오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이 본질에 주목한 사람이라고 케이코님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본질이 결국엔 자연스러운 나인 거잖아요. 내추럴하고 자연스러운 나 자신을 사람들에게 널리 확대시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일과 사랑에서도 잘 풀려나갈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뿌리가 약하면은 기둥도 좁아지고 나뭇가지도 빈약해지고 우리가 수확할 수 있는 열매 또한 크기가 작아질 수밖에 없대요. 지금 말씀드린 건 굉장히 네거티브한 쪽이잖아요. 막 양달, 막 화가 나고 성급하고 이런 거. 근데 이 네거티브한 쪽이 좀 먼저 발현되기가 쉽다라는 개인적인 좀 견해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긍정적인 거는 결국 양분이잖아요. 긍정적인 에너지는 양분을 잘 주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뭔가 인생이 막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는 내가 갖고 있는 본질을 네거티브한 쪽으로 발휘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달성자에 주목했을 때 내가 원하는 것들이 좀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될 수 있다. 그 부분을 케이코님도 말씀하셨고 저도 너무너무 공감을 하기 때문에 럭키님들에게 공유를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거를 2편으로 나눠야 되겠다. 제가 너무 말이 많아가지고 이 영상을 1편, 2편으로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럭키님들 내가 지금 뭔가 원하는 게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뭔가 열심히 살고 있지만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지 않다. 원하는 결과가 손에 들어오는 것 같지 않다. 뭔가 열매가 너무 작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면 달성자, 뿌리, 그 부분에 양분을 주세요. 네거티브한 쪽으로 발휘하지 마시고 긍정적인 쪽으로 양분을 주세요. 제가 쌍둥이 자리 달이기 때문에 발신해서 사람들에게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게 긍정적인 부분이잖아요. 네거티브 부정적인 부분은 지나친 멀티플레이어, 지나친 가벼운 행동,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주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막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진행하는 거를 잘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결국에 뭔가 끈기 부족으로 연결되거나 에너지 분산으로 연결돼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온 적도 있었는데 이게 저도 모르게 그렇게 하고 있었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조금 그렇게 하고 있었더라고요. 이건 네거티브하게 발현됐을 때의 문제이기 때문에 양분으로 연결되는 것 같진 않아요. 내가 가진 그 성자의 특징을 좋은 쪽으로 활용하시면 돼요. 이것도 다 케이코님 정보를 통해서 저도 알게 된 거예요. 끌어당김의 법칙도 그렇지만 문워크를 할 때 우리가 나의 태양별자리 시즌에서 신월만월이 일어났다면 와 나의 시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의외로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태양이 사수자리지만 달성자 쌍둥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태양궁 사수자리에서 신월만월이 일어날 때 제 소원은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정말 강력하게 이루어졌던 타이밍은 물성자 때였어요. 정갈자리, 물고기자리, 개자리 이때 정말 강력하게 이루어졌고요. 사수자리는 쏘쏘였어요. 완전히 안 이루어졌다는 아닌데 쏘쏘.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안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보다는 쌍둥이 자리 타이밍에 조금 더 이루어진 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아직도 저는 물성자가 1위예요. 정갈자리, 개자리, 물고기자리 때 쓰는 거는 진짜 빨리 이루어지고 아니면 뭔가 드라마틱한 시그널이 와서 그게 나중에 기회가 돼서 수개월이 지나서 이루어지거나 이런 적이 있는데 어쨌든 그때 응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물성자 때. 그리고 그 다음 순위로는 달성자인 쌍둥이 자리에서도 응답을 받았었어요. 언제 나의 소원이 응답이 될지 모르니 최대한 씨앗을 많이 뿌려봐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양자리도 뿌리고 황수자리도 뿌리고 쌍둥이도 뿌리고 개자리도 뿌리고 물고기자리도 뿌리고 그냥 계속 적어보시라고 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어느 별자리 달림 파워에서 내가 소원을 이루게 될지 몰라요. 저는 불성자인데 왜 생뚱맞게 물성자에서 소원이 이루어질까요? 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럭키님들도 과거에 올렸던 소원문을 한번 살펴보시고 내가 어느 타이밍에 응답을 가장 많이 받았는지 이런 것도 좀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제 막 문워크를 시작하신 분들은 앞으로 어떤 타이밍에 응답을 받게 될지 모르니 다 해보세요. 그냥 신월, 만월, 성자가 계속 바뀌잖아요. 그냥 다 올려보세요. 한 꾸준히 1년 동안은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딱 타이밍을 알게 될 거예요. 아, 나는 물성자구나. 아, 나는 불성자구나. 바람의 성자구나. 나랑 상성이 잘 맞는 문워크에서예요. 문워크 응답이 잘 되는 타이밍이 있구나 이런 걸 알게 되실 거예요. 이거 같이 한번 해봅시다 라는 작업이 있었는데 이거는 좀 영상이 많이 길어질 것 같아서 2편에서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지금 말씀드린 거를 다시 한번 복습 삼아서 언급해드리면서 달림 시즌마다 시그널이라는 게 있는데 그 시그널을 캐치하면서 나는 어느 타이밍에 가장 뭔가 달림과 커넥션이 잘 되고 우주랑 커넥션이 잘 되는지 좀 알아볼 수 있는 작업이 있는데 그걸 다음 영상 때도 한번 이렇게 혼술 토크식으로 준비를 해볼게요. 제가 오늘 뭔가 달성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걸 언급하다 보니까 내용이 좀 길어졌는데요. 네, 어쨌든 이것도 오늘 영상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자꾸 태양궁만 나다라고 생각하잖아요. 태양궁이 나다. 근데 진짜 그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태양궁은 미래의 나의 모습이고 후천적인 능력이고 선천적인 능력이랑 내 본질은 달성자에 있다. 이걸 아는 것만으로도 진짜 오늘은 이 영상이 정말 많은 분들께 큰 영감이 됐을 것 같아요. 물론 다들 알고 계실 수도 있어요. 지금 문워크 하시는 분들은 그냥 한두 번 한 게 아니라 꽤 오랜 시간 문워크를 하셨을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달성자가 무엇인지인 정도는 아실 텐데 나의 잠재 능력이 달성자에 있다. 어쩌면 이 부분은 크게 의식을 하지 않으셨을 수도 있어요. 이번 영상 시청 이후에 제 영상을 시청하고 나서 내 잠재 능력은 달성자에 있을 수도 있구나. 그래서 좀 그 부분을 잘 파헤쳐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럭키님들도 시그널 노트를 작성할 수 있도록 제가 각 12별짜리 달성자
특징을 자막에 넣어 드릴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 촬영을 하고 자막이랑 같이 넣어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관심 있으시다면 한 달 동안 이 시그널 노트를 작성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5월 달에 제가 이 영상을 올리게 되면 5월부터 6월까지 한 달간 꾸준히 그 달이 이동하는 성자 위치를 확인하면서 타이밍마다 내가 어떤 시그널을 받고 있는지 한번 메모를 해보시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어떤 별자리의 달림 시즌에 내가 큰 에너지를 받고 소원 성취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지 알 수 있게 되겠죠. 저도 이 시그널 노트를 작성해보니까 역시나 물성자 타이밍에, 정갈자리, 개자리, 물고기 자리 타이밍에 많은 시그널을 받았어요. 일상이 지배되는 수준으로 시그널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문워크 소원문도 물성자 타이밍에 이루어지는 게 많았구나. 시그널로 참고할 수 있는 거를 붙여드리고 실천해 주실 분들을 위해서 6월 한 달 동안 달이 이동하는 성자 위치를 자막에 넣어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은 동영상 설명란에 그렇게 좀 고정으로 남겨놓을 테니까요. 그 부분 참고하시면서 이틀 동안 나는 개자리 달림 시즌에 이런 시그널을 받았구나 하고 메모해보시고, 그리고 6월 중순에 어디 달림 또 성자 사인을 받았구나 메모해보시고, 그렇게 한 달간 이 워크를 좀 해보신 다음에 내가 어느 별자리 달림 시즌에 조금 더 큰 혜택을 받는지, 우주랑 커넥션이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제가 빠른 시일 안에, 이번 달 5월 안에 이 영상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황소자리 신월 시즌 항상 행복하시고 풍요를 가득 손에 넣으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